단기로는 한 100억 정도 벌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을 하려면 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직장 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 중에 가장 접근이 네. 용이하고 좀 확률이 높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구매 대행 쪽으로? 네, 구매 대행으로 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오늘은 중국 구매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 크게 매출 성장하신 대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작년 봄 3월에 순이익이 200만 원이었다가 7개월 만에 순이익 1000만 원이 나오셨는데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매출을 내셨는지 대해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표님께서 노하우를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중하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다크맨 채널에 오셨으니까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JJ입니다.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작은 매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초보 셀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대표님 이제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들이 JJ님 이제 대단하시다, 뭐 강의를 잘해주신다 소문이 장난 아니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구매 대행은 언제부터 진행하셨고 이 진행해 오신 지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이가 네. 이제 아기 때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딱 2년 됐습니다. 사업자 낸 지 2년. 네. 저 구매 대행은 이제 부업으로 처음에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전업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구매 대행 시작하기 전에는 네네. 제가 그 카메라 모듈인데 네. 그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던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네, 연구원을 했는데 네. 이게 적성도 맞고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성과도 좀 괜찮았고 해가지고 네. 열심히 다녔는데 네. 이제 아이가 하나 둘 생기고 아이가 이제 빠르게 커가면서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너무 가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일이 보니까 해외 출장도 너무 잦고 네네. 막 잔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른 일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이제 여기에 딱 눈에 띄어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좀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실 때는 이제 좀 자식들이랑 같이 보내기 어려우니까. 네. 또 그러셨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와이프가 이제 뭐 애기 엄마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해야 되니까 원성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같이 이제 네, 같이 키워야 되는데. 시간 보내시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현재는 전업이신가요? 그대로 부업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전업입니다. 전업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기까지의 대표님의 좀 간략하게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 채널에 오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이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 현재 중국 구매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 매출과 순이익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매 대행 제 전체 매출은 한 6천에서 7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천에서 7천만 원? 마진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원가랑 그 배송비하고 합한 게 50에서 60%. 그 다음에 마켓 수수료가 12% 정도 빼고 또 그 다음에 인건비를 마이너스 6% 빼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잘하게 반품비, 뭐 광고비, 임대료, 뭐 교육비, 프로그램비 이런 거 다 하면은 또 4% 정도 떼거든요. 그래서 최종 마진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18%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빠져나갈 게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원래. 중국 구매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 합친 매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빠질 게 진짜 많네요. 네. 18%밖에 안 되면은. 네. 합친 거긴 한데,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일본 구매 대행은 좀 뭐 최근에 판매가 좀 시간이 됐으니까 한 그래도 4,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매출이 급속하게 좀 늘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진이 좀 적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좀 이쪽에 쏟았던 시간과 인력은 좀 다시 중국 쪽으로 좀 돌려서 좀 빠르게 좀
예전에 목표했던 1억을 좀 넘기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이고 네. 그렇다고 또 일본이 너무 또 매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으로 한 순위 2천 정도 되면 네. 다시 일본은 이제 다시 또 도전해볼 예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매출도 궁금하고, 일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일매출은 보통 평균적으로 네.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뭐 하루하루 보면은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뭐 제 일매출은 셀럽피 카페에도 좀 네. 실시간으로 항상 인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아, 보시면 셀럽피 카페 인증? 네, 인증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항상 떠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200만 원 네. 순이익이었다가 네. 우리 6, 7개월 만에 1000만 원 순이익이 나오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 비결과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뭐 순수익 1,000만 원이 그렇게 높은 매출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업계에서 뭐 노하우를 끝까지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편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준 구매 대행이라 그렇죠. 구매 대행에서 매출을 시작하고 올리려면 무조건 사람들은 시작할 때 두 가지를 하거든요. 두 가지요? 네, 그냥 배우고 실천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실천하다도 뭐 실천하는 방법도 또 배워야지 잘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른 초보들과 다르게 처음에도 저도 그랬겠지만 네. 보통 유튜브를 보고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 보고 저 유튜브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지만 결국 이제 본인도 매출도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에 매출을 잘하는 사람도 옆에 없고 하니까 그렇죠.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좀 멘토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는 네. 그 노력을 하면은 되게 빠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없애고 확신하고 자신감도 갖고 그 사람이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의 시행착오와 뭐 기술과 노하우를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면 네.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운 좋게 또 멘토님 또 이 사무실에 계시죠? 닥등님. 멘토님이 닥등님이세요? 네, 닥등님. 근데 진짜 유명하다고 진짜 소문 엄청 났는데. 네, 제 멘토 그때 좀 믿고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갈 때도 좀 이분하고 같이 하면은 네. 잘 될 수 있겠다 좀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간 게 좀 컸던 것 같은. 제2의 닥터님이신가요? 그건 아니지 좀 그러면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 내 멘토를 좀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하면서 네, 좀 힘든 점이라든지 또 배우고 이제 실천하시러 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멘토와 함께 이제 사업을 같이 좀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좀 괜찮게 나오겠다 그 정도. 네, 맞습니다. 배워야 하는데 제대로 배우자. 다른 데서는 배울 일이 없어요. 정석대로? 네, 정석대로 배우면 더 좋고 네. 뭐 스스로 해도 되긴 되는데 책 보고 해도 되고 네네. 뭐 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초보 때 너무 오랜 기간을 매출 없이 또 해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자, 그러면은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네. 광고도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혹시 어느 마켓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광고는 매출이 쿠팡이 제일 높긴 한데 쿠팡 거는 광고를 안 하고 네네. 스스나 지마켓 옥션에서 팔린 것들은 네네. 팔린 것들 중에 좀 지속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네. 좀 마진이 높은 네. 이런 상품들 그리고 악성 재고가 될 확률이 낮은 제품들 골라서 걔들만 중점적으로 광고를 되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뭐 CPC 광고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CPC랑 CPP인가요? 아니요, CPP까지는 안 하고. CPP까지 안 하고? 네. 그래서 G마켓 옥션도 광고를 하는데, 그게는 뭐 CPC는 아닌데, 그걸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저렴한 비용.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광고를 진행하는데, 네. 초보 셀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초보 셀러분들이 광고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될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초보 셀러분도 뭐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매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매출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네네. 일단 광고하는 것보다 그 상품을 더 많이 좀 다양하게 꾸준하게 올리는 게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거는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은 본인이 이제 공부해서 하든가 이제 물어보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게 돼요. 초반에는 상품을 좀 웬만큼 채운 다음에 그렇죠. 매출 좀 나오면 그때 광고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너무 신경 쓰게 돼요. 그렇죠. 이거 광고를 했는데 며칠 안 나온다 아니면 또 이 광고에서 무슨 키워드를 써야 되나 돈을 얼마나 또 높여야 되나 낮아야 되나 유입수는 얼마냐 이런 거 유입수가 보이니까 또 그렇죠, 그걸 계속 체크하다 보면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업로드 할 시간이 없어지고 또 초보들은 좀 광고보다는 기본에 조금 충실하고 배운 데 그대로 좀 실천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수량이 어느 정도 채워줘야 그 다음에 광고. 효자 상품 만들려면 광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구나. 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방금 효자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3PL도 사용하고 계시죠? 3PL도 해야죠, 당연히. 오, 그렇구나. 3PL을 또 활용해서 좀 대량 사입을 좀 진행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이제 현지 3PL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국내에 로켓크로스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을 올려보고 매출도 나오셨는데, 그 수단인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은 셀러픽만, 셀러픽?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셀러픽과 투플렉스 같이 사용하고 있고. 투플렉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쿠데, 윈들리, 뭐 기타 등등은 다 사용하던 경험이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셨네? 그런 프로그램들은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기능이 이제 추가해가지고 꼭 한 번씩 써보는 편이에요. 써보는데 꼭 몇 개월 지나거나 하면은 셀러픽에서 또 똑같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는 셀러픽에서 그냥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하나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저는 2년 동안 셀러픽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이 필요한데 대표님은 뭐 다른 타 프로그램도 쓰고 뭐 셀러픽도 사용하고 했잖아요. 이거 시간 적응하는데 좀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하다가 장점과 단점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프로그램은 업로드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저희 직원이고 저는 이제 리스팅이라고 해서 뭐 소싱할 상품 찾고 상품을 짓고 키워드 찾고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일하고 업로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주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숙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 조금만 시간을 씁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활용은 직원분들이 하고 그렇죠. 대표님 약간 상품 소싱이라든지 앞으로 전략 같은 거 짜주시는구나. 그러시구나. 자,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강의 얼마 전부터. 그럼 JJ님한테 강의를 수강하신 대표님들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시나요? 강의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보면 꼭 8대2의 법칙이 여기도 꼭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8대1 법칙? 그래서 보통 8대2 법칙이라 그러면 뭐 상위 20%의 부자가 하위 80% 모든 사람들의 부를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뭐 80%의 성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모든 사업자는 한 80%는 몇 년 안에 다 없어지고 포기해서 이렇게 항상 8대2 법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수강생들도 보면 한 20% 정도만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굉장히 배운 대로 실천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계속 연락해서 배운 대로 했는데 그걸 적용해서 잘 되고 있는 점, 안 되고 있는 점 이런 거를 다 터놓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할 때 뭐 매출까지도 다 터놓고 얘기하니까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정말 안 오르면 제 책임 같기도 하고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본인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도 그런 뭐 수강생들한테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니까 그런 분들은 점차 저 격차가 나머지 80% 사람들과는 점차 차이가 나서 이번에 강의 들은 사람은 한 달 정도 된 분은 2배씩 2,000 하던 분이 4,000 이런 식으로 2배씩 오른 분들도 있고. 와, 급성장하시는 건데요? 네.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보면은 2,000대에서 막 네. 1년을 계속 머물러 있다가 네. 이번에 강의 듣고 4,000 올랐다고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또 배운 지 최근에 강의 들은 분들은 뭐 한 달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입문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차후에 강의를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비대면이나 아니면 카톡에서 피드백을 잘 주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강의 때 한 내용 중에서 네. 뭔가 좀 어렵거나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네.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아까 말한 듯이 어디서 배워서 온 게 아닌데 구매 대행이 이제 시작인데 내가 처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제가 모아놓고 그것도 1대1 강의도 아니고 뭐 단체로 가르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분들 2분 정도는 따라오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잘 못해요.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강의로도 네네네. 다시 모아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을 또 얘기하고 또 실습으로 또 보여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다른 강의하고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네네. 단톡방도 한 번에 이렇게 매출 다양한 분들을 그리고 경력도 다양한 분들을 한 번에 모아놓지 않고 네. 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매출별로. 합친이 아니라 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300만 원 매출 이하는 유치부, 네. 1,000만 원 이하는 초등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출을 이제 한 달로 있다가 내면은 졸업도 하고, 네. 뭐 수석 졸업하면 제가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같은 매출 하는 분들, 같은 관심사 가신 분들이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또 제가 또 보고 거기서 답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 각 단톡방을 다 따로따로 네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될지 아니면은 반장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시켜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을 나눴잖아요. 네, 나눴어요. 대표님이 기획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방장이 없으면 관리하기 힘들 텐데 차후에 좀 방장을 뽑아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되더라고요. 아직 뭐 그렇게 선생이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하나하나 반들을 관리를 지금 총관리가 대표님 하고 계신다?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질문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먼저 말 걸어야 돼요. 다 조용하구나. 네, 다 조용히 뭐 잘 되고 계신가요?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전화도 해드리고, 전화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전화도 며칠 뭐 잘 나오고 있냐고 또 궁금한 거 없어. 그때서야 또 안 되는 걸 꼭 말하시더라고요. 미리 말하시면 되는데, 네. 좀 초보로 가실수록 이렇게 질문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분들은 진짜 이름도 유치부인데 유치원처럼 진짜 잘 밀착 케어해서 잘 관리하고 또 그리고 또 개인 강의 수강생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부터 목표 매출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별 그 필요한 뭐 기술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주입하면서 만나서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이렇게 거의 매일이다시피 해가지고 밀착 관리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강의에다가 개인 강의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네, 컨설팅 개념이죠 좀.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수강 단톡방이랑 일반 이제 다큐멘 단톡방이 있어요. 네. 근데 저 혼자 얘기하고 거의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데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던져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요. 이게 무슨 아이템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아이템을 뿌려야 그때 나오는 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좀 어렵죠. 네, 지금 대표님 단톡방도 가끔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뭐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네네. 또 뭐 가끔 이벤트 같은 것도 하면 괜찮던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러죠? 그 선물 나눔 뭐 이벤트 같은 거 있던데 커피 네, 같은 맞아요. 것도 이렇게 맞아요, 선착순으로 맞아요. 클릭하면은 받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랜덤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 되게 반응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럼 해봐야겠다.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또 꿀팁이 있었네. 네,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아, 근데 그 생각 못했네. 자, 그러면 제이제님께서 지금 시즌성 상품이나 비시즌성 상품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 두 개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개만요? 시즌성 상품 하나, 비시즌성 상품 하나. 네, 두 개만. 저는 이제 대표님이 좀 이제 뺏길 수도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전 말씀해 그리고 주셔서 감사하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 이제 중요하게 딱 내가 찾았는데 이 노하우를 바로 이제 크게 알려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두 개였는데, 더 알려주면 저는 더 좋죠. 아니, 저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골고루 다 나오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그 중에서 뭐 몇 개 이렇게 해도, 워낙 전국에 파는 사람이 많아서, 네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거, 제가 잘 팔았던 거를 좀 얘기하자면, 네네네. 이제 시즌성 같은 거 얘기하면, 뭐랄까, 요번 7월이 장마철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 요번에 뭐 최악의 장마철을 하면서 한 달 내내 비가 온다고 그런 온라인상에 뭐 기사 같은 뜬 게 있어요. 근데 또 기상청에서 2주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또 뭐랄까, 잠재우는 또 정전 보도 같은 걸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렇게 한번 이슈화 되면은 그래도 예년보다는 장마에 관한 뭐 준비를 사람들이 좀 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장마 시즌 관련해서 제가 잘 팔았던 거는 일단 우이하고 우이, 네, 그 다음에 뭐 부츠, 레인 부츠 레인부츠. 이런 것도 중국 제품 잘 팔리거든요. 아. 그리고 우이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인 우이 말고 뭐 라이딩 할 때 있는 큰 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큰 거 라이딩 우이. 네, 앞에도 막 다 막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하고 레인 부츠 같은 거는 이제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하면은 굉장히 잘 팔려요. 네. 근데 레인부츠에 네. 캐릭터 같은 거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캐릭터는 이제 유명한 거 하면 안 되죠. 그쵸. 이름 있는 캐릭터 말고 되게 귀여운 거 박힌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브랜드 피해서 잘 하시면 될 건데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유튜브 좀 보식으로 피해가면서 지적권 관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비시즌성 상품. 비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 마켓에서 쭉 뒤져보니까 저는 그걸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거치대를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거치대요? 네, 그래서 어떤 거치대인가? 그래서 네이버에 네네. 보통 네이버 쇼핑에 거치대라고 치면 그냥 스마트폰 거치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휴대폰 맞아요. 거치대 이런 거만 막 한 몇 페이지까지 쫙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대형 키워드고 또 가격도 너무 싸고 국내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구매 대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다른 우리가 팔고자 하는 이제 좋은 거치대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 거치대 팔아보시지 않았어요? 어떤 건 아시겠어요? 전 태블릿 거치대. 태블릿? 그 휴대폰보다 약간 큰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폰보다? 그거 아니면은 뭐 노트북 거치대. 거의 근데 전자제품 거치대나 뭐 그쪽을 생각을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뭐 거치대 같은 거 있을까요? 거치대를 저는 그쪽 뭐 노트북이나 그쪽은 안 하고 그래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것도 이제 파는 좋은데 많이 팔렸나요 근데 그게? 가끔 나가거든요. 이게 너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건 경쟁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나가서. 그래서 거치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좀 여러 가지 모든 물건에 거치를 할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건 다 잘 팔리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일단 거치대 하면 휴대폰 거치대밖에 안 보이니까 다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맞아. 저희가 이제 아까 장마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 올 때 네네.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생각하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먼저 우산을 어디 꽂아야 되니까 우산 거치대. 맞아. 와, 우산 거치대? 네, 이런 것도 이제 집에서만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카페나 식당에서도 다 한 개씩 사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산 거치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레인부츠 얘기했죠? 밖에 나갔다 이제 비 오는 날 나갔다 들어왔으면 레인부츠도 이제 벗어가지고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또
물 들어가면 좀 찝찝해가지고 아, 보통 그렇죠. 이렇게 거치대라고 해서 부츠 거치대라고 해서 롱부츠 거치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딱딱 걸쳐 놓으면은 네. 이렇게 잘 마르고 하니까 이런 레인부츠 거치대 같은 것도 되게 잘 팔려요. 그리고 만약에 모자를 쓰고 나갔다면 네. 모자 거치대. 아. 모자 거치대는 아무래도 매장 같은 데 좀 더 잘 팔리겠죠. 그리고 이제 또 나갔다 들어왔으면 우리가 뭐 씻으러 가겠죠. 그렇죠. 욕실 가면 욕실에 맞아요. 또 뭐지요? 그거? 타워? 아, 약간 뭐죠? 이렇게 타일. 아, 타일. 벽에 타일 같은 거 있으면 또 타일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타일 거치대가 의외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잘 팔려요. 그 수건 같은데 걸어놓는 그. 아니요. 타올이 아니고 타일, 벽에 타일. 아, 벽 타일. 네. 그런 게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을 때 이걸 누가 많이 쓰겠나 그랬는데 생각외로 그 전시할 때도 많이 쓰고 네. 이동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간간히 나가거든요. 이렇게 타일도 간간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야, 이제 짱이다. 예, 사업 끝나고 나오면은 네네. 보통 비 오는 날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피커나 우퍼, 큰 우퍼. 아, 큰 우퍼. 스피커나 우퍼 거치대도 되게 잘 팔리거든요. 이 우퍼 같은 건 쿵쿵거리면 네네. 아랫집에 또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전용 또 별거 아닌데 진짜 괜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우퍼 거치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음악 들으면은 또 네. 와인이나 맥주 또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또 딱 너무 녹만. 있어요. 저는 딱 생각났을 때 와인하고 맥주 하면 와인 거치대? 맞아요. 제가 이제 좀 추천하는 거는 와인잔 거치대 있거든요.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와인잔 거치대?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놓으면 네네. 되게 좋고 또 맥주 관련해서는 맥주 거치대는 없으니까 아, 맞아요. 맥주 디스펜서가 있어요. 이러면 또 이런 게 잘 나가거든요. 맥주를 따라가지고 맥주도 먹기도 하지만 또 소맥으로 또 그 개를 따라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소맥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맨날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을 때 없는데. 씨. 그리고 또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그만 주세요.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추천하고 또 이제 비가 그치면은 네네네. 한동안 이제 장마가 그렇게 길면 또 한 번씩 나가서 이제 찌뿌다니까 운동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운동할 때. 운동하고 갔다 오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켓이나 채, 공 네. 이런 거. 만약에 보드 탄다면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거 탄다면 네.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또 거치해야 되거든요. 다. 학교 같은 데서도 거치할 수 있고 뭐 동호회, 체육관 이런 데서는 다 이걸 거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거치하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런 걸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거치대에서 제가 하나 조금 무거운 거 좀 나갔을 때가 있어요. 네. 아령 거치대. 아린 거치대요? 네. 그거 좀 무게가 좀 한번 판매해 보셨어요? 네네. 아린 거치대도. 그런 거 좀 무게가 좀 나가면은 네. 좀 배송비 같은 거 좀 나가는데 마진을 좀 붙여서 판매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이게 배송비가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네. 좀 크게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체로 좀 가격이 좀 높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샐러드는 보통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른 마진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마진율을 좀 작게 잡거든요. 더 낮게. 근데 저는 그걸 계산해가지고 힘들게 네네네. 이렇게 무게를 뭐 정확하게 또 그쪽에다 물어가지고 무게를 뭐 5kg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10kg인데 10kg 그렇죠. 늘려가지고 또 마진을 계산해가지고 마진 또 작게 하고 이렇게 잡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kg 작은 것들은 다 1kg 해서 보낸 다음에 네네. 그런 것들은 그 원래 판가가 높아서 나오는 마진이 원래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게에서 빠지면은 또 마진이 좀 작게 나오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써요? 네. 그러면은 뭐 역마진 나오거나 그런 거? 역마진은 안 나오죠. 만약에 역마진이 나오면은 이제 광고에다 치고 그 다음에 네네. 높이기도 하는데 보통 큰 것들은 무게가 나가는 큰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40에서 50%그 사이에 마진을 잡거든요. 마진율을. 네네. 근데 무거운 것들은 그렇게 높게 잡으면 잘 팔리지도 않고 일부러 이제 무게 높은 거를 체크 안 하고 그냥 빨리 올린 다음에 네네. 무게가 알아서 마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무게가 알아서 네, 무게가 알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20% 자동으로 조절되겠죠. 네. 그 배송비가 네. 오히려 추가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요, 다. 소싱할 때.
그 CS라든지 반품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구매 대행하면서. 있죠. 네. 좀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런 것들 C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직원을 안 맡기고 제가 다 처리하는데 이런 것도 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네네. 모든 거는 다 거의 대부분 카톡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전화 문의 같은 거 오는 경우에는 뭐랄까 지금 배송 중인 전화는 안 받아요. 배송 중인 상품에 고객이 전화한 거는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안 받고 뭐 새로 처음 들어오는 전화나 그 다음에 도착한 상품에 고객님이 전화한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반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받아서 처리하고, 배송 중인 뭐 상품에 고객님 전화는 안 받고 그냥 그 컬러링으로 문의글로 Q&A로 이렇게 돌려서 Q&A로 남겨주세요 하면 Q&A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Q&A로 해야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Q&A로 또 받으면 또 그 상품 점수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일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배송 중은 내륙 배송 중, 중국 내륙 배송 중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중간에 것도 그렇고 국내 들어와서도 그렇고 통관 중인 상품도 그렇고 그런 배송 중인 상품들의 전화는 거의 안 받는 편이에요. 왜 안 받으세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받는 거는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한번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그 이후로 이제 한나절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멘탈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안 받고 그냥 이거 뭐랄까 문의글로 받으면 문의글로만? 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좀 더 뭐 문의글도 제가 일일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상황별로 다 예시가 다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런 감정을 쓰지 않고 그냥 복사 붙이기 이렇게 이미 그 상황에 맞게 예시를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은 와, 하루에 그냥 한 3-4시간을 다 그냥 그 문의글로만 계속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문의글로 하다가 다시 밥 먹고 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찾아가지고 시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우리 업종에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JJ님 이제 직원, 현재 직원이나 알바를 따로 채용하셔서 일을 같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직원은 제가 초반에 그 부업할 때부터 뽑은 직원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2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직원이 그대로 이제 계속 해와서 1년 반 이상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5시간 한 명 있고 8시간 하는 직원 한 명 있고 본인이 놀려달래가지고 이제 놀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상주 하신 거죠? 비상주는 없죠? 네. 그 재택은 없고 다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9시에 출근하고 한 분은 10시에 출근하는데 뭐 이게 탄력적이라서 딱 그 시간만 채우면 집에 가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오늘 안 오고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전 직원분이나 알바분이 계시는 대표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항상 물어봐요, 제가. 다른 초보셀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항상 궁금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정도쯤 되면은 알바라든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다? 이거 어느 정도 기준점이 시기라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예전에 뽑을 때 그런 매출 기준이나 이런 걸 딱히 언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뭐 일매출에 큰 기여를 하는 일들은 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단순 작업은 직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정부 지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부 지원을 했고 이제 그거는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까지만 지원해 주니까 그 다음엔 제가 내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수강생분들 많고 해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알바생들 처음엔 알바겠죠? 2시간 정도를 전환시키는데 그 4대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3시간에 뭐 4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알바생들을 뽑을 때는 본인이 이제 좀 많이 알고 좀
직원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네.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일매출 1000 정도, 아니 일매출이 아니고 월매출 1000 정도 하면 네. 이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월매출 1000 전에는 본인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한 1000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월매출 1000만 원일 때? 네, 뽑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한 명 뽑아도 되고, 한 명 뽑고 또 바로 2명 뽑고 또 3명 뽑고 해도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뭐, 기준이 비상주로 하든지 상주로 상관없이? 네, 단순 작업이니까 비상주로 하는 분들도 받고 상주로 하는 분들 봤는데, 다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다 잘 가르치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꿀팁 기준선을 좀 알려주시네요. 아니, 대표님은 그러면 얼마 정도일 때, 저도 궁금한데,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래도 한 2천만 원까지는 혼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왜냐면, 네. 그래도 한 순이익이 한 500만 원 좀 이상은 그렇네. 난 다음에. 네네. 네, 거기서도 이제 뭐 빠져나가서 500만 원이 네네네네. 남잖아요. 그 정도 이제 내가 챙기고 네. 그 이상의 매출 나온다. 네. 그럼 그때부터 좀 알바를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금 손이 2개인데 네. 너무 많아요. 할 게 일이 많이 벌려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족들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직원은 따로 뭐 유튜브 편집자 이분 말고는 저는 다 가족으로 돌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매출 더 높은 다음에 하겠지만 뭐 다른 일반 셀러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상황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대표님 한번 의견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구나. 2천까지 혼자, 그럼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래도 저는 계산해서 돈도 드리고 있고 네, 가족이라고 뭐 매 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매출이 잘 안 오르는 초보셀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제이제님도 이제 초보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네네. 선배로서 좀 조언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있는데, 역시 초보 때는 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좀 바르게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좀 열심히 해서 시간 관리를 좀 잘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초보인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할 게 있는데, 여기 반복 실천이 있거든요. 반복 작업. 네, 반복 작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복 작업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이왕 제대로 배웠건 조금 잘못 배웠건 간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전업 기준에서는 보통 3, 4가지 품목, 서너 가지 품목별로 한 20가지 상품, 이거를 좀 매일 꾸준히 좀 업로드하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계속하면은 평균 하루에 한 80개 정도 되겠죠? 4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실력하고 매출하고 자신감이 오르면서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 더불어서 초보셀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고 실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실행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듣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바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행해라 이러면 좀 어떻게 그래요? 따라가서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분명히 저한테 수강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제 저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분도 있고 거의 없는데 대표님이 강의하시면서? 한 1% 있었어요. 1%.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의 의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의 의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초보보다 2차, 3차 하시는 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루에 가장 이제 매출에 목표 매출에 제일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두 가지를 꼭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물어볼게요. 입문셀러나 이제 제이제님 대표님한테도 강의를 이제 들으실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대표님들한테 이 구매 대행의 메리트 혹은 이제 온라인 사업에 관련된 이런 메리트는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끊임없이
내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네.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이커머스 쪽에 네.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초보분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 80%는 포기한다고 그랬지만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이 구매 대행이지 않나. 제가 뭐 해봐서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것 중에는 네. 가장 해외 구매 대행이 가장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사입이라든지 뭐 기타 또 브랜딩이라든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네. 뭐 저처럼 또 강사로도 넘어갈 수 있고 네네. 뭐 되게 무한히 확장할 수 있고 무한히 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뭐 단기 목표가 있는데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 대행으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 월 매출 1억, 2억, 3억 네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하고 싶고 또 장기로는 한 100억 정도 벌고 싶어요. 보통 사람이 이제 남은 여생 다 편안하게 살려면 보통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10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을 하려면 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직장 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 중에 가장 접근이 네. 용이하고 좀 확률이 높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 네, 쪽으로? 구매 대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 100억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JJ님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네네네. 목표나 네. 새로운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한 100억 정도를 모아서 그러니까 자산으로 이거를 저한테 이제까지 도움 주셨던 네. 모든 분들께 네네. 한 10배, 100배로 좀 감사함을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네. 100억으로 네, 100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네. 나만의 사업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JJ님께 도와드렸던 대표님들한테 좀 도와준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친구들 일 수도 있고, 또 뭐 사업하면서 도움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다도움을 좀 크게 좀 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좀 빠르게 커가고 있는데, 네. 빨리 다 크기 전에 좀 뭐랄까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빨리 좀 벌고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게 좀 빨리 벌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야, 이 멋진 목표가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처음에 초대해 주셨을 때, 제가 뭐, 이런 자리에 나와도 되나, 걱정도 하고, 유튜브 처음이라서 또, 네. 굉장히 또, 긴장되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편안하게 또 진행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네, 그쵸. 네, 긴장 안 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네네.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또 많은 도움 됐어요, 진짜. 그리고 또 뭐 지금보다 매출이 한 2배 정도 되면 네네. 또 초대해 주시면 저는 그때는 매출 억대 하시면은 제 출연 무조건 제가 신청할 거예요. 제가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진짜 인터뷰 진짜 멀리서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촬영 이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듣기로만 했었던 JJ님 인터뷰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현 매출보다 이제 더 오르셔가지고 진짜 억대까지 쭉 번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J님 수강생 분들도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멋지게 사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J님 월 매출 3억 및 자산 100억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레몬이 좀 넣으셨네. 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